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구청의 골든클럽의 경제 담당 원중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이디어는 금이라는 토픽을 갖고 한 30분 동안 강의를 할까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에 레이 크룩에 대해서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크룩은 체코계의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이 맥도날드를 창업한 사람이 아니고 맥도날드를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만드는데 주역을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서 레이 크룩은 주방기구를 파는 판매원이었습니다. 근데 불경기도 불경기지만은 그렇게 판매가 제대로 안 돼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동료인 사람이 멀티 믹서기를 8대를 팔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그런 데도 있겠구나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햄버거와 밀크쉐이크를 파는 샵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상황을 보니까 무슨 도구나 멀티 믹서기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햄버거를 갖다가 사 먹기 위해서 줄을 쓴 것을 보고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다른 도시에 가서 저와 같이 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레이 크룩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아이디어라는 게 모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약 64개 정도 아이디어를 뽑아갖고 그놈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의 제품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때의 비용이 하나를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130억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갖다가 하나로 결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레이 크룩은 상황을 보고서 그 상황을 갖고 아이디어를 착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게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랜차이즈를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제안한다는 말은 이제 계약 조건을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가게 이름은 똑같이 하겠다. 또는 가게의 구조는 똑같이 하겠다. 또는 경영 방식도 지금 당신네들이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겠다. 그 다음에 상징물인 금세 가치도 그대로 똑같이 해놓겠다. 그리고 이익금의 몇 프로를 갖다가 당신한테 주겠다. 이런 등등의 제안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주인은 모리스하고 리차드인데 형제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사하는 그 앞에 커다란 하얀 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집입니다. 특히 현관이 굉장히 넓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퇴근할 때 그 현관에 앉아서 석양을 보고서 오늘의 일에 대해서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경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반대의 의견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여러 번 이제 레이 크룩이 제안을 해갖고 결국은 1954년에 프랜차이즈를 갖다가 레이 크룩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드디어 레이 크룩이 실력 발휘를 하는 겁니다. 경영의 실력 발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셀프 서비스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 상당히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물건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갖다가 단순화시킨다는데 또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맥도날드가 제품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즉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품종을 적게 한다는 겁니다. 품종을 적게 하고, 그것도 품종을 적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산량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레이크룩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가 된다 하는 말을 제가 드린 거고, 특히 이렇게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면 생산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생산 능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또 생산비가 절감되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이런 전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크룩은 이제 획기적인 그 안을 갖다가 냈는데 뭐냐면, 햄버거 대학을 만듭니다. 그게 언제냐면 1961년이죠. 그러니까 1954년에 프랜차이즈를 받았는데, 불과 5년 후에, 그러니까 1961년에 햄버거 대학을 갖다가 시카고에다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완전히 맥도날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MFY라고 합니다. MFY.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문하는 동시에 햄버거는 만들어진다. 시간이 그러니까 한 30초 안에 햄버거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서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레이크룩이 음료수하고 그 악기 장소로 이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에 군에 입대를 하려고 했는데, 좀 나이가 어려갖고, 입대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적십자사 구급차 운전기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월트 디즈니, 즉, 디즈니 월드 재벌인 그 월트 디즈니와 어니스 헤밍웨이를 갖다가 군대에서 만나서 나중에 사회의 그 친구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지냈습니다. 1955년에 4월 15일 날 시카고의 디프레인지의 맥도날드 제1호점을 만듭니다. 이게 레이크룩이 53세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저도 가봤는데 가니까 이제 대통령들이 왔다 가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좋은 교훈적인 말을 많이 써놓고 이렇게 가고, 또 미국의 저명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써놓고 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크룩이 1호점을 드디어 그 디프레인지에 설립을 하고 자기를 갖다가 인식시키는 데 한 발짝 앞을 디딘 겁니다. 그리고 레이크룩의 진모습은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레이크룩의 철학은 대단했습니다. 레이크룩의 철학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뭐 품질, 그러면 단순하죠. 품질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품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품질의 수준을 최대화시킨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대화의 품질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최적의 품질을 만든다는 얘기죠. 최적의 품질을. 왜 그러냐면은, 품질에 대해서, 잠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불량률인데, 요건 이제 100%의 불량률입니다. 요건 0%의 불량률이고, 여기 이제 비용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품질 관리를 잘 해가지고서 좋은 품질을 만들었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만약에 불량률이 100%가 이렇게 나왔을 때, 불량률이 100%가 나오면은 품질 관리비는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요게 지금 품질 관리비를 얘기하는 건데, 품질 관리를 하는데 불량률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비용은 뚝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불량률이 0%까지 가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품질 관리를 최대한으로 잘했기 때문에 불량률이 제로로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최대한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비용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품질 코스트라는 건데, 요건 품질 코스트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불량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데 불량이 발생했다. 그럼 비용이 얼만큼 발생이 되느냐. 요거를 나타난 게 요 그래프입니다. 즉 불량률이 높을 경우에는 품질 코스트가 쫙 올라갑니다. 또 불량률이 낮을 경우에는 불량이 없으니까 품질 코스트는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합한 것이 총 비용이 되는데 이게 바로 품질 관리의 총 비용 곡선입니다. 그러면 총 비용 곡선에서 요 최소점, 여기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P optimum이라고 해서 최적 품질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공연히 품질 수준을 더 끌어올린다, 뭐 품질 수준을 떨어뜨린다 하면은 결국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거를 전부 고려해서 품질 관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인데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맥도날드는 시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표준화된 그 서비스로 예약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MC 치과라는 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가면은 바로 그냥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MC 신문이라든가 MC 차일드, 그러니까 MC 어린이집이죠. 대개 이제 애들을 거기에 맡기지 않습니까? 이제 몇 시까지 애들을 좀 이제 부양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데 기다리는 게 없는 거예요. 가면 금방 바로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해서 아주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후진국일수록 서비스의 질은, 퀄리티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월말에 세금을 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다립니까? 즉 기다릴 때 굉장히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말이나 이렇게 많이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서 웨이팅 쉐어리라고 해서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을 이용해 갖고 창구를 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서비스의 퀄리티를 갖다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결과 가치인데 클린, 이것도 뭐 상당히 이제 공통된 견해를 갖는 내용인데,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서 그 샵 앞을 청소를 했습니다. 브레이크룩이. 그래갖고 깨끗하게 그 주의를 해놓으면은 뭐 고객들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이 언뜻 나는데요. 일본의 그 미쯔비시의 그 회장이 정년 퇴임을 합니다. 그 아주 대단한 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와갖고 참 그 회장님은 미쯔비시를 세계의 국제 그룹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하셨는데 퇴직을 하면은 뭘 또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회사 앞을 매일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기자들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 저 회사 앞이 깨끗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오면서 마음도 깨끗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따라서 사업 능률도 올라갈 거고, 또 나는 옛날에 같이 일을 한 그 동료 직원들을 항상 만날 수가 있으니까 나는 또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거를 원한다 하고 강조를 한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로인데, 이것도 굉장히 레이크룩이 이것을 갖고서 생각을 했겠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배로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배로는 가치 분석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가치 분석.
다시 말해서 자재라든가 또는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야, 자재가 너무 비싼 것 같다는 거 아니야? 또 제품이 너무 과하게 비싸게 투자가 된 게 아니야? 서비스가 너무 퀄리티가 높았던 거 아니야? 또 낮았던 거 아니야? 이런 걸 전부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재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를 전부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친 어떤 그 고비용을 발생한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비용으로서 이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제품의 원가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 분석은 누가 이거를 제의했느냐면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마일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일즈가 사실 구매부장이었었어요. 자재를 구매하는 데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이 베로 어널리시스를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로 어널리시스를 다른 말로 말해서 이런 말로도 얘기를 합니다. 퍼체스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구매 분석이라는 말로도 대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그 베로를 갖다가 레이크 룩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그 경영인으로서 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200개의 그 지점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반세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에는 약 3만 7천 개의 그 샵이 지금 성업 중이고 미국만 해서 15,000개가 이렇게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 400여 개가 지금 성업 중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커넬 하랜드 샌더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커넬 하랜드 샌더스는 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생업을 하다가 보니까 가정을 꾸려나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동생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을 양육하는 것을 샌더스가 다 맡아서 합니다. 어머니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7살 때에는 웬만한 요리를 다 했다 그래요. 샌더스가 이게 그 사람의 앞으로의 재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얘가 12살 때에 재혼을 하는 바람에 개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개인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뭐 소방원을 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그 외판원도 했고, 또 유람선에서도 또 일을 했고, 또 타이어를 파는 일도 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유소를 경영했다는 겁니다. 그 주유소를 경영할 때에, 이제 자기가 음식을 잘 만드니까 음식을 만들어 갖고 그 고객들한테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겸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샌더스 앞에. 그러니까 마을 앞으로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그 기름을 넣으러 옛날에는 왔었는데 와서 또 음식도 사 먹고 그랬는데 이제 그대로 이제 패스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위기 의식을 갖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샌더스는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을 시킵니다. 즉 그 핵이 뭐냐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는 금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역시 샌더스도 이 아이디어로 인해서 다시 재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혁신을 갖다 생각하게 됩니다. 혁신을 영어로는 innovatio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innovation 할 때 in하고 nov 할 때 nov하고 이것이 뭐냐면 in이라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know는 뭐를 의미하냐면 new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노베이션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즉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자질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샌더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닭고기 튀김 요리를 잘하는 그런 그 장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뭔가 혁신을 일으키자 해갖고 이제 변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조적인 정신과 그 도전적인 정신을 이제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대 때에 이제 해수는 1950년입니다. 50년에 트럭을 구입합니다. 이 트럭은 그 식당을 다 처분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합해가지고서 개조 트럭을 갖다가 구입을 합니다.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닭고기를 선택하는 방법, 자재가 뭐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재가 좋지 않으면은 이제 제품도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 닭고기를 자르는 방법. 그러니까 손님들이 먹기 편하게끔 닭고기를 자른다든가. 그다음에 튀기는 방법.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 잘못 튀기면 왜 물렁물렁하지만은 또 잘 튀기면 바삭바삭하지 않습니까? 이런 튀기는 방법. 그다음에 기름 같은 것도 상가가 너무 많으면은 닭 튀긴 것이 꺼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가가 적으면은 닭이 노릇노릇한 색깔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그 저장 방법이라든가 또는 뭐 포장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안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비밀의 소스인 11가지를 갖다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맛에 딱 맞는 이런 닭고기를 이제 생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객들이 이제 점점 이 노인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올라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유의 닭 튀김 맛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네가 그날 오지 않으면은 기다려지는 이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점포의 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상호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 말이 안 되죠. 상호가 없이 그렇게 장사를 막 한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점포 수가 늘어나고, 자동차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해갖고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지금 이 양반하고 비슷한 그 환경을 갖다가, 경험해갖고 성공한 사람의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한 30대 초반의 그 젊은 사장이 공장을 빌려갖고 스파게티 가게를 차립니다. 그때에 참 그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그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뭐냐면 미국 전 지역에 스파게티를 하는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제가 스파게티 전문점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쭉 보냈습니다. 근데 1000개를 보냈는데 약 980개가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설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1000개를 보내면 10개가 오지를 않아요.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980개가 지금 그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종합해 보니까 스파게티에서 성공을 하려면 소스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첫째 조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스를 연구 개발을 한 겁니다. 맛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20가지의 소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오면은 무슨 맛을 원하십니까?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럼 그거에 맞춰서 탁탁. 그러니까 정말 입에 맞는
그 스파게티를 내놓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서비스를 뭐를 했느냐면은 시간에 맞춰서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업을 이뤘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그 미국의 전 그 스파게티 전문점들이 이제 체인점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왜 그 체인점을 주면 좋을 텐데 왜 안 줬느냐라고 물으니까 아직 더 연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기자들이 분석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 만약에 체인점을 줬다면은 이 스파게티 전문점의 매출액이 맥도날드를 앞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샌더스가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 젊은 친구가 스파게티 전문점으로 성공한 것은 역시 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고도의 그 서비스를 창출한 것이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점에 가면 왜 그 퉁퉁한 그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샌더스 그 장 본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연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본주의 사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머리만 잘 쓰면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돈은 저절로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자본은 저절로 온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몰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대기업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그만큼 현재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휴렛 패커드 아시지 않습니까? 휴렛 패커드가 캘리포니아주의 산타클라라 그 포도밭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조그만 기업을 하나 만듭니다. 이 휴렛 패커드는 그 스탠포드 대학의 공과대학의 교수였었어요. 근데 워낙 그 재정이 어려워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장이 돈 좀 벌어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처음에 나갈 때는 그 산타클라라의 그 포도밭이 뭐 그냥 허허벌판한 포도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서 보면은 약 4,000개의 기업들이 거기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길이는 한 48km나 되는 그런 지역의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기도나 보면은 굴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엔 굴뚝이 하나도 없는 아이디어 전문 기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가 뭐예요? 실리콘밸리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런 실리콘밸리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즉, 아이디어 창출로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기업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더 예를 드린다면, IT계의 1인자인 빌 게이츠가 재산이 51조예요. 근데,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로딩이 그 재산은 얼마 안 됩니다. 1조 130억이에요. 근데 빌 게이츠가 1년에 주식에서 배당돼서 받는 돈은 450억 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로딩이 저작료로 받는 것은 1,000억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디어예요. 벌써 그 빌 게이츠의 그 아이디어로서 그 주식으로서 들어오는 것이 450억 분이 안 되지만 이 로딩은 1,000억이 오버가 된다고요. 이와 같이 아이디어는 아주 그 무한하고
아주 부가가치가 큰 이런 그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한마디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맥도날드나 KFC는 제가 볼 때에 초인류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 말을 제가 드리느냐면, 초인류 기업은 첫째, 패스트 사이클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경영을 돌리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신상품을 만드는데도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시간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자재를 갖다가 구입하는 것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제품을 수송하는 것도 단축시키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간단히 제품을 수송하는 속도를 단축시킨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거기에 따르는 그 전문적인 테크니컬 그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서 처리하는 건데, 이거 없어서는 세계의 기업을 끌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수송 속도를 빨리 하고, 근데 제일 잘했던 것이 뭐냐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승산이 없는 거라는 어떤 아이템을 알았을 때는 가차없이 그거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철수 속도를 신속하게 했다. 해서 4가지 정도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패스트 사이클 캠페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아한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아한 기업.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업을 운영을 한다면 정말 기업은 굉장히 발전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이게. 즉 뭐냐면 종업원들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참 종업원들이 이 기업이 내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종업원 가족들도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 종업원 가족들도 기업을 위해서 자기 남편이 뭐를 한다면 전부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기업,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기업. 이것을 우아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셜 캠페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인데 사회로부터 이제 기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그 대기업을 참 존경 안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참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사회로부터 아주 기여를 받고 또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세 번째는 사회로부터 사랑을 받는 기업. 이런 기업이 초인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나 KFC는 바로 이 초인류 기업에 속한 건전한 기업이 아닌가. 거기에 핵은 아이디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런 거를 재현할 수가 없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은 다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